당신은 외로움과 사랑을 구별할 수 있나요? 주말 부부 2년 차. 그녀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며 서서히 아내라는 정체성을 잃어갔습니다. 낯선 도시, 텅 빈 숙소, 그리고 그곳에 나타난 한 남자. 그는 동료였지만 어느새 그녀의 하루를 채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손끝이 스치는 순간의 전율, 눈빛이 마주칠 때의 위험한 떨림. 그들 사이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고 결국 남편이 알게 됩니다. 출장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사소한 단서로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녀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아내라는 감각을 잃어버린 건 이지연 37세는 남편과 주말에만 만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서울에서 IT 기업을 다녔고 지연은 지방 도시의 제약회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1년만 참자고 약속했지만 어느새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주말을 함께 보내고 일요일 밤이면 다시 기차에 올랐죠. 월요일 아침 회사 앞 원룸형 숙소로 돌아올 때마다 느끼는 공허함. 그 감정을 설명할 단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외롭다는 게 이런 거구나. 숙소는 늘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냉장고에는 편의점 도시락과 생수병 몇 개. 벽에는 아무것도 걸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잠을 자고 씻는 곳. 삶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헤어진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 불 꺼진 창문들 사이로 혼자 걷는 발걸음.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도 회의 중이야, 나중에라는 짧은 답변. 영상통화를 하면 서로 할 말이 없어 어색하게 웃다가 끊곤 했습니다. 우리 언제 이렇게 됐지? 부부라는 이름은 남았지만 부부로서의 일상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었고 저녁에 다녀왔어라고 말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사소한 일상의 공유, 눈빛만으로 통하는 교감, 손을 잡고 걷는 평범한 행복. 그 모든 것들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주말 부부라는 형태는 생각보다 잔인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압박감. 주말에만 보는데 싸우면 안 되지라는 생각에 불편한 것도 참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진짜 감정은 숨기게 됩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주말 부부 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낯설미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외로움은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의 틈으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강현우 36세. 같은 부서의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처음 본 날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신입 환영회에서였죠. 다른 사람들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현우는 달랐습니다. 지방 발령 처음이시죠?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도 타지 생활 오래 해서 알아요.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료로서 현우는 완벽했습니다. 업무 파악을 도와주고 맛있는 식당을 알려주고 외로워 보일 때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오늘 좀 힘들어 보이네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심은 자연스럽게 함께 먹게 됐습니다. 처음엔 여러 동료들과 함께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둘만 남게 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도 혼자 먹으려던 참이었는데 같이 가실래요? 대화는 업무에서 시작해 일상으로 그리고 점점 사적인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가 이혼 경력이 있다는 것, 외로움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의 눈빛을 알아본다는 것. 결혼하신 거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같은 처지인 사람인 것 같이 보여서요. 그 말이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냥 외로운 사람들끼리 위로받는 거야. 경계선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경계는 생각보다 쉽게 흐려졌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나왔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지연에게 현우가 자신의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어차피 방향 같잖아요. 좁은 우산 아래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비냄새, 그의 체온, 함께 걷는 발소리.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다 왔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가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료애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현우와의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퇴근 후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사서 강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분은 잘 지내세요? 응, 주말에 만나. 짧게 대답했지만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앞에 있는 현우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진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그의 눈빛, 웃을 때 생기는 눈가의 주름, 손가락으로 캔을 만지작거리는 습관. 지연 씨는 웃을 때 예쁘네요.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외로움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였으니까요. 우리 위험한 거 알아요? 어느 날 밤 회식 후 단둘이 남았을 때 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알아요. 지연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동료 이상의 감정이 생겼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요? 현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멈춰야 할까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당신을 피하고 싶지 않아요. 그 고백 이후 둘 사이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동료도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연인이라고 부르기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눈빛이 머무르는 시간, 자료를 전달하며 손끝이 닿는 순간, 회의 중에도 자꾸만 그를 찾는 시선. 현우와 같이 있으면 묘한 성적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자료실에서 둘이 마주쳤습니다. 좁은 공간, 문을 닫아야 했던 상황. 책장 사이에 서서 자료를 찾는데 현우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거 찾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책장과 그의 몸 사이에 지연이 있었습니다. 지연 씨, 낮게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그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심장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진짜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지연의 머리칼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손가락이 귓불을 스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가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 돼. 지연이 작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 안 돼. 알아요. 현우가 한숨을 쉬며 물러섰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다른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둘은 아무렇지 않은 척 자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체온, 숨결, 손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솔직해졌습니다. 지연은 그와의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의 손길을, 그의 입맞춤을, 그와의 밤을. 다음 날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사소한 대화들이 쌓여갔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 있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있어요. 어디서 볼까요? 제 숙소로 올래요? 그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지연은 자신이 선을 넘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와인 한 병을 들고. 들어와도 될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지연은 현우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서로의 몸을 탐닉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마지막 선이 지워졌습니다. 외로움과 욕망, 죄책감과 갈망이 뒤섞인 채로 뜨겁게 서로의 갈증을 풀어주면서 두 사람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누운 그의 모습을 보며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후회해요. 현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당신은?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진심이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됐을까요? 아니면 더 큰 죄책감을 안겨줬을까요? 지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주말에 서울로 가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이번 주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라는 핑계로 남편 민주는 알았어, 무리하지 말라고 답했지만 목소리에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현우와의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고 가끔은 근처 작은 펜션에 뜨거운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펜션 침대에 나란히 누워 창밖의 별을 보면서 그럼 끝낼 거예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못 끝내겠어요. 당신이 없으면 다시 외로울 것 같아서.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둘 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서로를 붙잡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엔 그것조차 소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내가 내려갈게.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요즘 우리 너무 안 만나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걸까? 그럼 이번 주말에 봐.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못 만나요. 남편이 내려온대요. 알았어요. 조심하세요. 토요일 민준이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얼굴. 여전히 반가웠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잘 지냈어? 응, 너는?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더 길었고 웃음이 억지스러웠습니다. 저녁 숙소로 돌아와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불렀습니다. 응? 너. 지난달 23일에 어디 있었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23일. 현우와 펜션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왜 그래? 회사 동료한테 들었어. 그날 출장 간다고 했다며? 근데 회사 기록엔 출장 신청이 없더라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지연 대답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 미안해.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작은 사과에 민준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야?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말없이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지연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밤새 기다렸지만 민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밤새 술을 마신 듯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들어가도 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았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랬어? 조용한 질문이었습니다. 비난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이유를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외로웠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주말만 만나는 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외로웠어. 그 사람은
그냥 그 외로움을 채워줬어. 사랑한 건 아니었어.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한 거구나.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민준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왜? 내가? 나도 너를 외롭게 만들었잖아. 주말 부부 생활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제대로 몰랐어. 전화할 때도 형식적이었고, 만날 때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어. 민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우리 둘 다 서로를 놓친 거야. 그 말에 지연은 더 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만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잘못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준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넌? 이혼하고 싶진 않아.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할 순 없어. 우리 상담받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끝내긴 싫어. 지연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사랑을 받습니다. 상처받고 배신당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랑을. 정말 괜찮아? 나 같은 사람이랑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쉽진 않을 거야.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근데 민준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7년을 함께 했잖아. 그 시간이 2년에 떨어진 시간보다 더 소중해. 그리고 나는 아직 널 사랑해. 그 말에 지연은 처음으로 희망을 받습니다. 나도 사랑해. 진심이야. 두 사람은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서울에서 지연의 도시로 민준이 왔고 함께 상담센터에 갔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외도는 단순히 성적 일탈이 아니라 관계에 어떤 결핍을 메우려는 시도입니다. 중요한 건 그 결핍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고 함께 채워나가는 거예요. 지연은 자신이 원했던 게 단순히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일상의 공유와 정서적 친밀감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너무 일에만 집중하며 아내를 방치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민준이 회사의 부서 이동을 신청했습니다. 6개월 후 지연이 있는 도시로 발령받았습니다. 연봉은 줄었지만 함께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현우와는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저도요. 당신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메워주는 존재였지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맞아요. 행복하세요. 당신도요.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미련은 없었습니다. 다만 외로웠던 시간 속에서 서로를 위로했던 기억만 남았습니다. 민준과 함께 사는 집을 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 아침에 눈 뜨면 옆에 민준이 있었고 저녁에 다녀왔어 하고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2년 후 지연과 민준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이 방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상담 선생님한테 연락 왔어. 다음 달 세미나에서 우리 이야기해도 되냐고. 우리 이야기? 응. 위기를 극복한 부부 사례로. 익명으로. 지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해도 될 것 같아.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민준이 지연을 안았습니다. 우리 많이 왔지? 응. 정말 많이.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걸어가는 살. 외로움 대신 서로가 있는 살. 금지된 감정이 남긴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조차 이제는 함께 이겨낸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부부로 시작된 외로움이 어떻게 금지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외로움과 사랑은 다릅니다. 외로움이 만든 감정은 강렬하지만 일시적입니다.
진짜 사랑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선택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는 끝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더 단단한 관계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치유될 수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회복을 선택한다면 그 길은 분명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가요? 외로움을 혼자 견디고 있지는 않나요? 파트너와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대화한 게 언제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계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며 위로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